안녕하세요. 단체급식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니까 힘들죠? 저도 이게 녹음하려니까 상당히 힘도 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단체급식 5주차 강의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관리입니다.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관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해썹이라는 아마 이번 주 4교시 정도 되면은 이 해썹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배우게 되는데, 이 단계별 위생관리는 그 각각의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철저히 위생적인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어떤 그 음식이라든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 관리가 됩니다. 해습도 마찬가지, 학교 급식 해습에서도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위해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해석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의 위생 관리 그 목적이라 하면 식품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감염병, 기생충 및 미생물 감염 등으로부터 급식 대상자를 이제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급식 관리자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식중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급식 생산 전체의 공정을 통해 식품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전처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잘게 선다든가 뭐 익힌다든가 데친다든가 하는 그런 조리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뭐 양념을 한다든가 조리하고, 그 다음 뭐 배식을 하고, 뭐 배식했는 것에 대한 잔반을 확인하고, 마지막 마무리 어떤 잔반 처리해서 가지고 위생적으로 또 처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위생 관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식 생산 단계에 따른 식품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검수, 뭐 식재료의 검수 및 입고, 그 다음에 저장, 준비 및 조리, 보관, 배식, 잔반 냉각, 그리고 재가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 급식 시스템에 따라 관리자는 식품 흐름의 각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비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전한 어떤 음식을 만드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의 어떤 그 식품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식품 감별을 또 통하고, 그 다음 위생적인 양질의 식품을 구입을 하고, 냉장 냉동고라든가 식품 창고를 통한 식품의 적절한 입고라든가 뭐 저장 관리, 또 조리 및 배식 단계에서 철저한 온도와 시간의 준수 등이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 관리에서 제일 먼저 첫 단계는 식품의 검수 및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검수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식품을 평가하고 감별하여 양질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급식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면에서 중요하지만, 조리 효과 및 급식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식재료의 규격 기준을 정하여서 이를 준수하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정직하게 하는지, 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지, 좋은 식재료를 주는지, 또 단가는 잘 맞는지,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이런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관리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위생관리 능력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위생적인 급식 생산을 위한 식재료 이제 검수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식재료는 도착 즉시 검수를 실시하여서 장시간 동안 바닥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수대는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 올라가 있는 데다가 검수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검수자는 검수 시 개인위생을 수칙을 준수하는데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자를 쓰고 위생화를 신는다든가 마스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짙은 화장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신구는 물론 착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준수를 하고 검수를 하되 검수시 조도는 5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아주 밝은 데서 이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용류라든가 뭐 냉장, 냉동식품 또는 뭐 난류 등은 제품의 온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수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어용류와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 유통을 하면은 배송하는 자동차의 그 어떤 그 차량 운행일지 타코메타라고 하는 것에 냉장 온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냉동식품인 경우에는 냉동의 어떤 온도, 냉동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배송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온도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차량 어떤 그 온도 기록 관리 일지 같은 데에다가 뭐 이렇게 그 온도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어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식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기록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단체급식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원재료가 들어올 적에 어떤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식재료가 뭐 신선도가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공식품은 표시사항을 부착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표시사항이 부착되어지지 않았다면은 부적합품으로 간주해서 반품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고, 표시사항이 부착되었으면은 거기 맞게끔 뭐 그람수라든가 또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런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반품이라든가 뭐 교환 조치 그런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채소나 과일 등의 뭐 또 손상 여부라든가 이물이 부착됐다든가 신선도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관능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관능 검사를 확인하고,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팽창 여부라든가 혹시나 또 통조림 상하면에 어떤 뭐 이렇게 손상이 없는가, 뭐 리크가 생기지 않았는가, 옆으로 그 어떤 그 내용물이 흘러나왔다든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 혹은 냉동되지 않은 어패류 및 식육이나 제조원이 불분명한 물품은 반드시 반품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날 것의 어패류 및 식육의 검수는 다른 식품들과 검수 시간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검수 시간을 달리 함으로 해가지고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보관 및 저장은 일단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각각의 보관 조건에 맞게끔 식재료 저장 관리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신속히 냉장이라든가 뭐 냉동 혹은 뭐 상온 실온 등으로 구분하여서 반입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특히 오염 우려가 있는 외부 포장 등은 제거한 후 반입 조치를 한다. 예를 든다면은 종이 박스, 지함과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어떤 뭐 야채가 있다, 오이가 있다, 뭐 과일이 있다, 이러한 거, 아니면 뭐 냉장육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 제일 겉에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 외부 포장에는 어떤 이 외부 포장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묻어 있어서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거 전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포장재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30개씩 포장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아예 그 플라스틱 이렇게 바트 같은 그런 포장 바트 같은 데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냉장 보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보관 방법이 각각의 식재료에 따라서 달리 하면서 보관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냉동 제품은 냉동실에, 뭐 냉장 제품은 냉장실에 이렇게 온도 관리를 잘 해서 그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보관은 일반적으로 냉장고, 냉동고, 뭐 식품창고 등을 이용하여서 입고 일자를 표시를 하고, 또 재고 물품, 즉 선입고품, 먼저 들어가는 제품을 앞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선입, 선출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 보관은 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의 보관 방법 등에 알맞게 보관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 5도씨 이하가 되겠고, 냉동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이 냉동 보관을 할 때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의 그 개폐를 자주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문의 그 개폐를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온도계에 대한 어떤 그 금교정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서, 만약에 온도가 맞지 않으면 교정을 해야 되겠고, 그 금교정을 받는 확인 필정을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거기 냉동고에 부착을 해 두어야 됩니다. 또 외부에 설치된 온도계를 가지고 뭐 하루에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온도 확인이라든가 기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함으로 해서 온도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리된 음식이라든가 조리하기 전에 식재료 혹은 김치 전용, 달걀 전용, 보존식 전용 그런 그렇게 구역을 전부 구분하여서 보관하도록 하고, 반드시 용기나 덮개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냉동 보관 중의 어떤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꼭 반드시 예비 냉각을 시킨 후에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냉동고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또 냉동고에 들어있다고 해서 식품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항상 그 정기적인 성해 제거가 필요합니다. 성해가 끼어 있으면은 어떤 그 냉기 순환도 안 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성해도 제거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냉동고에서의 그 식재료 현황판을 외부에 부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생적인 냉동 보관 방법 해가지고 생선이나 육류는 좀 하단에 그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식품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 음식은 하단에 하고 익힌 음식은 상단에 보관하는데, 생선 육류는 아래쪽에, 채소 가공품은 상단에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박스를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고,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동 및 덮개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온도는 0도에서 5도씨,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유지를 하게끔 하고, 유지 및 내부 온도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여기 밖에 있는 외부 온도계를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 여기 기록지에다가 온도관리 기록지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이탈이 되었다면은 즉시 적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관하는 용량은 찬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70% 이하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일 입고 당일 소진 이렇게 되고, 보통 뭐 조미료라든가 뭐 기타 조금 건어물이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거는 실온 보관해서 따로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 및 저장해서 상온 창고에서 상온 식품이 보관될 때에는 먼저 이제 정해진 곳에 정해진 물품을 구분하여서 보관을 하게 되겠죠. 특히 식품과 식품 이외의 물품을 각각 분리해서 보관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해서 구분 보관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각의 식품 예를 조미료류라든가 뭐 아니면은 건어물류라든가 뭐 곡류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창고에다가 선반에 이름을 붙이고 이게 라벨을 전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식품 이외의 장갑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행주라든가 뭐 키친타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만약에 상온 보관을 한다면은 장소를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들을 전부 적어서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온 창고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되고 다른 오염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보관된 재료가 어떤 해충이라든가 뭐 쥐 등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상온 창고는 밀폐 보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어떤 그 배기통을 만든다든가 환기구를 만들어서 이 온도 유지뿐만 아니라 습도도 잘 되도록끔 하고, 그 다음 통풍과 채광 조절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보관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집기류라든가 뭐 기타 뭐 이렇게 사용하는 뭐 보관통 뭐 이러한 것들은 실제 또 같이 보관 안 하는 게 좋겠죠. 별도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를 두 번째는 전처리 단계에서 이거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전처리 작업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실시를 하고 청결 구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이 전처리 작업은 보통 일반 구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구역을 나뉠 때에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 보면 전처리 작업 단계는 일반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그 필터링, 어떤 그 위생적인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 구역 청결 구역 갈 때 뭐 알코올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청결 구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상태의 어떤 그 뭐 소독 매트를 쓴다든가, 뭐 아니면 에어 샤워실을 한번 에어 샤워실을 통과한다든가 에어 커튼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에 사용되는 기기라든가 기구는 용도별로 또 식품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각각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류에서 든 거, 생선에서 든 거, 야채에서 든 거를 각각 혼용해서 쓴다면은 서로 교차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별도로 사용을 해라는 얘기고, 전처리에 사용하는 세척수는 먹는 물을 사용한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사용하고, 해동 시에는 식품을 완전히 밀봉해서 냉장 해동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을 한다든가 하고, 흐르는 물에서는 21도씨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는 급속 냉동하고 실온 해동은 금지를 해야 되는데, 실온 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급격하게 번식을 해서 제품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온 해동은 금지하고, 그 다음에 냉동 이렇게 흐르는 물에 급속 냉동을 하는 경우에는 냉동하는 물건 앞에 아니면 수조 앞에 해동 중이라는 어떤 마크를 붙여서 식별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냉장도 마찬가지고, 이 물건은 뭐 육류를 냉동시키는 걸 냉장 해동할 적에 해동 중이라는 표시사항을 붙여서, 보통 뭐 아크릴에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은 25도씨 이하에서 2시간 내에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전처리 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은 즉시 배출하고, 어떤 거 뭐 폐기물 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 통에다가 넣어서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소 및 과일류의 세척이나 소독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만을 사용을 하라 이래가지고, 자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락스라는 겁니다. 유한 락스, 무슨 락스 있죠? 이게 바로 자염소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이 자염소 나트륨을 쓰고 난 다음에 꼭 헹궈줘야 돼요. 어떤 그 도구라든가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쓸 때 꼭 헹궈주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뭐 소독액을 조제하는데 4% 자염소산 나트륨을 넣고 요거 10ml에 물 4리터를 넣어서 희석을 해서 이제 만들면은 바로 4% 소독액이 되는데, 이 농도를 확인하고 기준표하고 비교해서 100ppm의 농도를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소독을 하고, 뭐 주로 뭐 도구라든가 뭐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거. 세척은 이제 먹는 물로 3회 이상 세척을 해서 자염소 산수라든가 이산화 염소수와 같은 것들로서 소독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뭐 어떻게 소독 이 대상은 보면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 뭐 생으로 먹는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독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나오네 그죠? 소독 대상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인데, 세척 공정부터 장갑 앞치마를 조리용으로 사용한다. 뭐 조리용을 뭐 흰색으로 한다면은
전처리용은 뭐 핑크색으로 하고, 뭐 청소용은 붉은색으로 하고, 이렇게 전부 장갑이나 앞치마의 색깔들을 전부 다 달리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흰색은 조리용이라면은 흰색은 조리용이라 해가지고 그 급식실 벽이라든가 안내판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홍색은 뭐 전처리용이다. 뭐 세척용은 뭐 만약에 뭐 세척용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이렇게 다 구분해서 사용을 하되 다른 사람도 알아보기 쉽게 전부 다 식별 표시를 해서 벽에다가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계 소독제 어떤 그 조제 방법에서 소독제 농도 확인 후 100ppm으로 조제를 하는 것은 100ppm 조제를 할 때는 4% 이상의 유효 염소 농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되 이제 여기 9,975ml 이게 결국은 여기에 25ml 그래서 1000ppm이라는 것은 요거 1ppm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 분의 1의 어떤 그 조제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 밀리리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유효 염소 농도 제품을 1100ppm으로 조제하는 경우는 이렇게 5%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